지난 1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열흘 있으면 5월 10날. 예.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또 특히 이번 주 일주일을 돌이켜 보면, 무너져 내린 안보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턱한 고심하고 결단 내어서 여기까지 온 한 해였고 한 주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으로 손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구축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급한 불은 껐으니까, 안보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저절로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을 어쨌든 일단 수습은 했으니까, 이제는 이 외교 안보 영역에서 얻은 이 성과와 성취를 바탕으로 이제는 내치를 조금 하나하나 챙겨야 될 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게 간단 없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빈 방문 마치고 돌아와도 당장 5월 초에 기시다 총리 오면 또 외교해야 됩니다. 안보해야 돼요. 그리고 또 5월 말에 G7 회의에 가면 또 외교 안보 얘기해야 되고,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안보 행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외교 안보 행보와 이제는 좀 병행하거나 또는 더 많은 공을 들여서 내치를 하나하나 이제 다져나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 있는 중에 저 흉악하고 사악한 종북 주사파들이 대거 의회 입법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그야말로 위헌과 독소 조항이 잔뜩한 간호법, 의료법, 이거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패스트트랙에 태워 올렸어요. 방송법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강행한 겁니다. 이제는 바로 이런 우리 국민 절대다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민생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길 건 직접 챙기고, 분명한 방침과 지침을 줄 건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내정을 이제 챙겨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전세 사기 넘어서 월세 사기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대처가 아직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미 역전세,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역전세 사태가 다시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건설 현장에서의 이 조폭들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중에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은 논의가 시작됐을 뿐이지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치의 가르마를 지금 대통령이 빨리 타줘야 된다. 마약과의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 헌재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최대한 빨리 행안부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또 사법부 김명수 후임을 제대로 앉혀서 사법부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이 내치, 특히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여러 현안들이 지금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정상화시킨 외교안보 영역의 성과와 성취를 기반으로 이제 내치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게 다 종북 주사파들, 의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의 머릿수와 싸움을 해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야 간, 또 우리 자유파와 종북 주사파 간 대립격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입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현안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의회로부터는 계속 발목을 잡혀도 국민적 지지 속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1년간의 외교안보 성과, 그리고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얻어낸 이 외교안보적 성과와 성취를 국민들한테 정말 미 의회 연설의 중학생 수준으로 연설했듯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머릿수 앞세워서 강행해온 입법 폭정, 그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많은 악법들의 독소조항과 위헌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왜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내년 총선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힘있게 지지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외교안보, 민생, 여러 국가적 현안과 관련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더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도 요즘 열심히 합니다. 원내대표 윤재혁 대표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또 이철규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지금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특히 내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현장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 현안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대통령과 국민의 직접 대화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고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나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작업을 이제 좀 계획성 있게 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제가 제안합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